안녕하세요. 김용업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재명과 윤석열 또는 기타 누가 대통령이 되어도 집값은 크게 떨어질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우선 이재명 후보는 갭투자, 다주택, 임대사업, 공무원 부동산 투기를 강력하게 저지하겠다고 선언한 상태라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집값을 잡을 가능성이 큽니다. 윤석열 후보도 공급 확대와 더불어 분양가 상한제 확대,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한 세금 혜택 철폐 등 강력한 투기 정책을 시사하고 있어서 그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집값 거품은 꺼질 수밖에 없습니다. 상담 안내는 02-501-7554, 유료 상담은 010-3999-8808입니다. 전화 주십시오. 자, 이재명, 윤석열 누가 돼도 집값 대추락 광풍. 제가 최초로 두 사람의 부동산 정책을 비교해 드리는 거예요. 자, 여기 탈이 있는데 집값 뛴다고 웃고 있고 떨어진다고 이제 울상인데, 무주택자들은 이 반대가 되겠죠. 자, 이 두 얼굴, 자, 대선의 이 두 얼굴이 어떤 모습을 보일까요? 먼저 두 사람 정책을 비교하기 전에, 자, 하락장은 100% 온다라는 걸 잊으면 안 돼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예외라는 게 있을 수 없어요. 과거에 50년 패턴 딱 분석해보면 이번이 최장 상승이라고 했잖아요. 결국 많이 오를수록 많이 떨어집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하락장이 100% 오는데 이제 예상 시기는 언제냐 그러면 도대체 언제냐. 대략 저는 전반적으로 봤을 때 내년 2022년 새 대통령이 출범하고 좀 지나서 그때부터 2026년 이 사이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대통령으로는 집값 못 잡아요. 아예 안 잡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대상주택. 그러면 어느 것들이 많이 빠질까요? 전국 모든 주택이 다 위험해요. 예전에는 뭐 버블 세븐이다 많이 뛴 곳들이 위험했는데 이제는 전국 대상입니다. 다만 비싼 아파트, 많이 뛴 아파트가 위험한 건 맞아요. 그 다음에 하락 비율 과연 얼마나 떨어질 것이냐. 시뮬레이션을 내보니까 30에서 70%. 이게 조금 뛴 것은 30%, 많이 뛴 것은 70%. 그 다음에 상승폭의 60% 이상은 전반적으로 떨어진다. 지금 두 더블 됐으면 이거에 60%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다음 여기 보시면 폭락 아파트, 주로 어디 아파트가 이렇게 많이 빠질까? 볼 것도 없죠. 뭐 서울 비싸지 않습니까? 거기서도 강남, 그 다음에 수도권, 뭐 광역시, 비싼 아파트들, 지역이 어디냐를 막론하고 비싼 아파트 것들이 이게 많이 빠집니다. 그러면 이제 누가 하우스푸어에 문제가 발생하느냐, 누가 가장 큰 피해를 보느냐. 1번이 다주택자입니다. 집이 많으면 많을수록, 특히 아파트가 많을수록 힘들어요. 자, 전세가 추락하면 이거 그냥 경매당합니다. 그 다음에 영끌, 무리해서 막 자기 아무리 수입이 있다고 하지만 기본 가진 돈이 적게 되면 탕진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갭투자도 상당히 위험한 거예요. 갭투자도 전세값 떨어지게 되면 그 돈이 없다면 이건 뭐 방법 없죠. 경매당하지. 그 다음에 이 무리해서 투자한 사람들, 이게 하우스푸어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설령 이렇게 대세 폭락장이 온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좀 시간이 많이 흘러야 돼요. 앞으로 바닥까지 가려면 5년 이상 돼야 할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러면 나는 무조건 잡으면 안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제 방송은 폭락론 방송이 아니에요. 제목은 하락 쪽으로 유도시키기 위한 캠페인 성향이 강해요. 무주택자들 중심으로 서민들을 지향하기 때문에 제 방송에서도 막 폭등한다 노래 부르면 집값 계속 폭등해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못 맞춘다고. 이거 못 맞추겠습니까? 대충 흐름 보면 알죠. 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서민 편에 서서 집값이 너무 거품이 심할 때는 집값을 떨어뜨리려고 노력을 해야 하고, 너무 또 떨어지면 어느 정도 정상화시키는데 그런 역할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매입 판단, 즉 모든 것들을 매입하면 안 된다는 게 아니에요. 중저가, 항상 노래 부르지만 거주, 실거주, 저평가, 그리고 자기의 어떤 모든 재반 여건이 안정돼 있으면, 비싸지 않다면 뭐 잡아도 크게 무리 없어요. 아직도 뭐 수도권에 3, 4, 5억 내가 큰 빚을 지지 않고, 또는 빚을 지더라도 충분히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고, 하락장화도 크게 안 빠질 것들, 비싸지 않으면 덜 빠지니까요. 그 지방 같은 경우 1, 2, 3억짜리들 뭐 별로 뛰지도 않은 것도 많습니다. 세대수 많으면서. 자, 어찌됐거나 그래도 저기서 하고자 한 말은 하락장은 100% 오니까
이걸 항상 머릿속에 기억을 했다가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중요한 건 이거예요. 별만 해볼까요? 유력 대권주자 부동산 정책. 자, 이제 여야 누가 되든 유력한 대권주자는 집값을 확실히 잡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거는 이 사람들이 직간접적으로 뭐 정책 공약을 펼쳤던, 아니면 신문, 기사, 언론에 자기 의사를 피력했던 이 부동산 관련돼서 분석을 한 거예요. 자, 이재명 부동산 정책을 쭉 분석을 했더니 참 말을 많이 했더라고요. 비거주 규제. 이건 갭 투자를 환수시키겠다는 거예요. 갭 투자 환수하면 게임 끝납니다. 지금 현 정부가 집값 잡을 생각이 없으니까 그거 아예 그냥 모른 척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다주택 규제. 당연히 불로소득을 환수시켜야죠. 지금 보유세를 왕창 때릴 생각을 해야 하는데 쓸데없는 양도세를 세게 때리니까 매물이 없잖아요, 매물이. 자, 그 다음에 공무원 백지 신탁, 투기 차단. 실질적으로 이재명은 지금 공무원들 승진에도 불이익을 주고 있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임대주택 사업 혜택 폐지. 당연한 거 아니에요? 임대주택 사업을 왜 혜택을 줍니까?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제 확대. 핀셋 규제가 아닌 수도권, 광역시. 아예 굵직굵직하게. 자, 공급 대책도 강화. 다만 공공임대를 지나치게 많이 짓는다. 이거는 공공임대는 예를 들어서 몇십만 채 지켜두면 이게 떠버리는 거예요. 주인이 없는, 그냥 LH에서 갖고 SH에서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좋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공공임대는 적당하게 지어라. 자, 어찌됐거나 전반적으로 집값을 확실하게 잡는 대책, 구체적이에요. 자, 윤석열 부동산 대책 그렇게 많이 안 했는데, 자, 이분도 집값을 확실히 잡아라. 맥을 정확하게 잡고 있는 것 같아요. 보시면 정부 집값 잡기 의지 없다. 이거 아주 동감하고 있어요. 저도. 그 다음에 현 정부 다주택을 양성했다. 이거 두말하면 잔소리죠. 자, 투기꾼들을 양성한 게 지금 정부예요. 이거는 무슨 뭐 여당 야당 편을 떠나서요. 그러니까 지금 임대주택 사업자들이 이렇게 많고 다주택자들이 많고 그러잖아요. 자, 3주택 이상 대출금을 회수하겠다. 즉 다주택자들 철퇴를 가하겠다는 뜻이에요. 분양가 상한제, 지금 고분양가 차단, 가뜩이나 지금 3기 신도시 공공분양인데 어떻게 된 게 땅은 똥값으로 매입을 했을 텐데 분양가는 엄청나게 비싸요. 그 주변 시세가 뛰었다고. 주변 시세가 뛰었다고 얘를 올립니까? LH가 빚이 워낙 많다고 해서 그 빚 갚으려고 그러나요? 정부는 정신 차려야죠. 왜 그렇게 분양가를 비싸게 때리냐 이거예요. 많이 남는데. 그러니까 집값이 또 뛰죠. 어찌됐거나 이번에 공론화가 돼가지고 분양가는 낮아질 것 같아요. 3기 신도시나 택지지구가 예측 시세가 나온 거잖아요. 운을 지금 여론을 떠보려고 예측 시세가 나온 건데 다들 분양가 높다고 어이 벙벙 하잖아요. 자, 그래서 이번에 아마 집값이 좀 고분양가가 좀 내려가지 않을까. 어찌됐거나 분양가 상한제 한다. 법인과 개인 동일. 법인한테 혜택을 너무 많이 줘가지고 특혜를 많이 줘가지고 집값이 폭등했다. 자, 집값 상승 이것 때문에 청년들, 무주택자들이 사실상 약탈을 당했다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냉정하게 말하면 벼락거지라고 우리가 너무 순하게 표현하는데 약탈당했다는 표현이 맞아요. 왜? 집값을 띄웠기 때문에요. 약탈당한 겁니다. 그럼 떨어뜨려야죠. 자, 그래서 참 마음에 들어요. 이 사람도 그렇고 이재명도 그렇고. 근데 과연 말만 그럴싸한 건지, 자, 진행할 건지. 근데 두 사람들이 실천력이 좀 강한 사람들이라 꼭 뭐 이 두 사람이 된다는 보장은 없어요. 그렇지만 현재 1, 2위잖아요. 둘 다. 그래서 상당히 기대감은 있고, 누가 되든지 간에 지금 이번에 민주당 대선 후보 그 부동산 정책 다 강력하게 지금 쏟아내고 있잖아요. 이것은 무주택자들한테는 희망적인 거예요. 보시면 정부 정책과 외부 요건에 따라 부동산 흐름 보시면, 자, 2021년 7월달 현재 보세요. 자, 이 흐름으로 이제 갈 거예요. 상당히 이렇게 보이는데 집값 대책이 지금 없어요. 전무합니다. 어떻게 된 게 지금이, 자, 2016년 이후로 전국 집값이 가장 지금 폭등했어요. 가장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것도 거래 없이 뛰고 있어요. 호가로. 그러면 무슨 대책 나와서 잡아야 하는데 아무 대책이 없어요. 그리고 쓸데없이 국토부 장관이라는 사람은 뭐 2, 3년 후에 하락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는 해야 되고, 자, 이런 사람들한테 어떻게 정책을 맡길까요? 어찌됐거나 집값 폭등 중입니다. 패닉바잉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젊은 층이 누구를 믿고 집을 안 잡겠어요. 잡을 생각이 없는데. 여러분들 앞으로 집값 잡을 생각이 없는 사람은 찍어주지 마세요. 특히 서민들. 본인이 찍어주고 본인이 그냥 벼락거지 되면 되겠어요? 2021년 12월 달은 어떨 것 같냐? 올 12월? 안타깝지만
지금 대선 어떤 식으로 나오느냐에 따라 변수는 있어도 대선 인기 끌려고 굳이 적으로 다주택자라든가 갭 투자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적으로 돌리지 않으려고 아마 하다 보니까 집값 상승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과거에 총선 볼 때 그 결과 보시면 아실 거예요. 자, 그래서 올해 내내 뛸 가능성이 높아요. 내년 그러면 언제 6월까지 집값 강력 대책 이제 왜냐면 3월 달에 선거하면 6월 달이나 강력 대책을 쓸 거 아니에요. 앞으로 1년 후에 이때부터는 집값 상승 축소 폭락한다고 안 했어요. 1년까지는 앞으로 집값이 뛸 가능성이 높아요. 길게는 내년 하반기까지도 뛸 수 있습니다. 물론 도중에 꺾일 수도 있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제목을 폭락을 잡아도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거 오늘 포인트는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간에 집값을 폭락시킬 가능성이 크다. 왜? 너무 거품이 세니까. 자, 그 다음에 2023년으로 접어들면 이건 볼 것 없이 대세하락으로 갈 가능성이 커요. 누가 대통령이 되든 집값 하락 전환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2024년으로 갈수록 대책 실효성이 점점 커지면서 집값 폭락이 확대될 가능성이 크고 그 다음에 2025년, 26년 바닥 찍을 가능성이 커요. 집값 규제가 이제 오히려 완화되겠네요. 왜? 집값이 너무 많이 빠지니까. 집값 바닥 시세. 이거는 코로나하고 다른 나라가 집값이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 통화량은 어떻게 되고 금리는 어떻게 변수가 있고 정부 정책이 얼마나 강하냐. 이게 종합적으로 아마 어우러져서 빚어져서 그 총평이 나올 거예요. 그걸 따졌을 때 이 흐름을 보일 것이다라고 판단한 거예요. 자, 이제 매도자와 매수자. 자, 여러분들 착각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막 제목을 살벌하게 단다고 팔아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왜 팝니까? 모르면 물어보세요, 저한테. 알았어요? 모르면 물어보시라고요. 그 몇천 괜히 팔아가지고 지금 내가 보기에는 야 5억 기준으로 1억 올라갈 곳들 수두룩 하거든요. 사는 것과 파는 건 달라요. 파는 것은 비과세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잘만 팔게 되면 얼마든지 많이 1억 더 벌고 팔 수도 있어요. 근데 사는 건 달라요. 사는 건 2년 이상 띄워줘야 하는데 사가지고 올랐다고 해서 돈이 아니야. 팔면 세금이잖아요. 그걸 이게 이러니까 사지 말라고 하니까 팔아야겠다 이렇게 판단하면 오산인 거예요. 자, 보세요. 매도자 매수자 매매 방법 먼저 매도자 파는 사람 비과세 조건으로 지금 오르는 중이니까 아직은 보유하는 게 맞아요. 다만 언제까지 보유할 거냐 흐름을 봐야겠죠. 이런 것들 때문에 모르면 물어보시라고요. 나홀로 아파트 아파트 아닌 뭐 빌라 오피스텔 이딴 것들 얘들은 지속적으로 매도를 제가 권합니다. 왜? 하락장으로 접어들면 이거 안 팔려요. 그러면 얘를 갖고 가게 되면 하락장에 많이 폭락한 아파트 놓칩니다. 이런 것들 안 뛰잖아요. 이런 것들은 지금부터 매도를 시도하시라고. 다주택자 수익이 낮으면 파세요. 뭐로 끌고 갑니까? 수익이 낮은데. 다만 수익이 좀 어느 정도 있어요. 그런데 세금 때문에 못 판다. 그럼 버티세요. 그 팔라고 할 수가 없죠. 아니 4억이 뛰었는데 3억이 세금인데 어떻게 팔아요 그걸. 자, 그 다음에 빚이 많은 1주택자 중저가로 갈아타기. 이건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수입도 별로 없으면서 빚이 많아. 뭐 10억이 됐든 집값이 5억이 됐든 그러면 던져버리시고 비과세라면 자, 뭐 바로 또 그것도 오늘 팔라는 얘기가 아니야. 좀 올라가니까 제대로 조금 이렇게 판 다음에 그 다음에 몸집을 줄여서 가세요. 빚을 줄여서. 왜냐면 하락장에는 비싼 게 많이 떨어지고 싼 게 덜 떨어지니까 싼 것으로 갈아타는 것은 나쁘지가 않아요. 근데 그걸 지금 하기보다는 여름면 뛰니까 좀 상황 보면서 갈아타라. 자, 그 다음에 얼마나 좀 자세하게 얘기해 드립니까? 이 정도. 그럼 매수자 비과세 잔금 기준으로 2년 3개월을 띄워줘야 돼요. 앞으로 2년 3개월을 띄워줘야 뭐 세금을 안 내는 거예요. 양도세에 대해서. 근데 과연 2년 3개월 동안 뛸까? 물론 100%는 없어요. 세상에. 뭐 다음 정권 잡은 사람들이 또 집값 띄우면 또 올라갈 수도 있죠. 물론 코로나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심각해져 가지고 또 2년 더 끌고 가게 되면 집값이 안 빠질 수도 있어요. 자, 2년 이내 보유. 2년 이내 보유하고 갭 투자. 자, 2년 이상이 아니라 이제 2년 이내에 보유하거나 갭 투자를 했으면 올라도요 세금 덩어리예요. 또 취등록세도 내야 하잖아. 복비도 내야 하고. 남는 게 없다 이 말이에요. 이걸 판단하시라고. 집값 당장 뛴다고 얘 4억짜리가 5억가요 한다고 해서 무조건 잡는 게 아닌 거예요. 자, 상황에 따라 달라요. 그리고 빌라, 오피스텔, 나홀로 아파트, 상가 이런 것들은 막 지금 권하죠. 이거 더 떨어질 것도 없다고. 안 떨어지면 뭐에 안 팔리는데 올라도 안 팔려요. 이거 잡지 마세요. 재개발
구치되지 않으면 잡지 마세요. 중저가, 저평가, 실거주, 자본금 꼭 이 단어를 기억해요. 이런 경우에 중저가, 저평가, 실거주 하면서 자본금이 좀 여력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매입을 하는 게 아니라 매입을 판단해라. 자, 이제 수도권 광역시 폭락 지금 반복되고 있는데 여기 보세요. 지금 예전에 2008년, 9년부터 여기 쭉 지금 여기 서울 보세요. 엄청나게 추락했네요. 그런데 전국은 올라갔죠. 왜냐하면 지방은 거꾸로 뛰었어요. 누가 그래요? 이거 금융위기니까 이렇게 떨어진 거 아니냐? 그럼 왜 지방은 왜 뛰었어요? 말도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대구, 부산, 광주 이런 데 2010, 11, 12, 13년에 뛰었어요. 그럼 왜 서울은 떨어지고 이게 미국발 금융위기 때 떨어졌다. 그것 때문에.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면 대구도 떨어지고 부산도 떨어져야죠. 그것 때문에 떨어진 게 아니라 이미 그건 2007년에 금융위기 터졌고 2008년 또 반등했고 얘도 뭐 금융위기가 약간은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부동산 사이클상 추락한 거예요. 다만 지방은 올랐고 수도권은 많이 떨어졌다. 그런데 이번에는 거꾸로 이제 이때 지방이 올라가다 보니까 17년부터 19년까지 지금 대폭락입니다. 이게 0이야 여러분들. 이게 0 밑으로 좀 부울경 난리 났잖아요. 마이너스 도대체 얼마입니까? 이거 지금 몇 년 동안 빠진 거예요. 자, 여기는 또 서울은 또 몇 년 동안 빠진 거고요. 거의 2009년부터 13년까지 추락한 걸로 나오네요. 그런데 뭐 안 빠진다고요? 자, 이걸 꼭 기억하시라고요. 수도권과 광역시 모두 폭락 반복된다. 다만 동시에 둘 다 빠질지 서로 또 다음에도 엇갈려서 빠질지는 봐야 하는데 제 생각은 다음에는 똑같이 빠질 것 같아요. 왜? 둘 다 많이 거품이 똑같이 뛰어가지고 이게 정부 규제를 갖다가 동시에 받기 때문에 그래요. 자, 추은거래 없이 최고의 불장입니다. 거래도 없이 불장. 여기 보세요. 16년부터 2021년 상반기 집값. 자, 수도권이 빨간색, 전국이 파란색인데 전국은 그냥 지방으로 생각하셔도 돼요. 쭉 보시니까 수도권이 조금 더 뛰었죠. 근데 보니까 여기 보세요. 2020년, 21년에 엄청나게 뛰었죠. 여러분들 특히 경기도라든가 이런데 서울 외곽 2020년, 21년에 2년 동안 뛴 게 다 뛰어버린 거예요. 그 전에 2014년부터 7년, 6년 동안 뛴 것은 별로 안 뛰었어요. 여기 보세요. 그래프가 나오잖아요. 이렇게 뛰었잖아요, 지금. 지금 불장입니다. 근데 이때는 대책이 엄청 나왔잖아요. 근데 지금은 대책이 없어, 오히려. 강력한 대책이 좀 나와줘야 하는데, 그냥 안 하고 있어. 죄송합니다. 하더니 끝났어, 지금. 지금 무주택 입장에서는 속이 타들어갈 것 같아요. 자, 그렇지만, 자, 이렇게 많이 올라갔다. 여기까지 올라가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은 이렇게 폭락하잖아요. 자, 여기까지 올라가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 폭락하잖아요. 물론 우상향은 합니다. 부동산은. 근데 앞으로는 인구 감소 이런 것 때문에 우상향 안 하는 것들도 많다. 가계부채 30대 연끌 위험수익. 실질적으로 보니까 17년 3월달부터 21년 3월달까지 자, 막대 그래프 계속 늘어나고 있네요. 이게 가계부채가 GDP 대비 40밖에 안 됐던 게 지금 105까지. 이거 진짜 중요한 말이잖아. GDP 대비 35밖에 안 된 게 지금 105%가 넘어갔다. 지금 3배 뛴 거잖아요. 위험하지 않나요? GDP 대비 이렇게 뛰어버렸으니까. 또 거듭된 버블 경고에도 연끌 보세요. 지금 이게 30대가 이게 연두세기 연두세. 1월, 2월, 3월, 4월, 5월까지. 어떻습니까? 계속 연두색 1등 아니나요? 이게 30대고 뒤가 40대도 만만치는 않지만 30대가 압도적으로 지금 연끌이 많다는 거예요. 1월, 2월, 3월, 4월, 5월 아마 이거 6, 7, 8 계속 지금 연끌 계속 하고 있는데 글쎄요. 이제 이 연끌 부모 세대가 5060이라서 아마 지원을 해줄 것으로 보여지긴 하지만 그래도 너무 무리한 연끌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연끌은 안 좋다고 제가 계속 그러잖아요. 자, 이제 다주택자는 줄고 있지만 집합건물 보유는 오히려 늘고 있다. 현 정권 들어서 윤석열이 통쾌하게 말하고 있잖아요. 자, 지금 정권은 다주택자를 양성했다. 투기꾼들을 양성했다. 그 말이 맞는 말이에요. 결과론적으로 나오고 있잖아요. 말만 투기와의 전쟁. 뭐 전쟁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그 사람들 배만 불렸지. 오히려 서민들만 거지된 거예요. 여기 보시면 2017년부터 이렇게 엄청나게 늘어났잖아요. 다주택자들이. 그러다가 최근에 조금 줄고 있는데 이게 지금 아파트를 팔아서 준 게 아니에요. 뭐 빌라나 오피스텔 이런 것들 내던진 거지. 자, 근데 여기 보세요. 집합 건물 두 채 이상 개인도 늘어났어요. 여기 보세요. 자, 1년 만에 2020년, 2021년 늘어났죠. 법인도 보세요. 26,000이도 26,500. 좀 늘어났죠. 줄어야 하는데 늘고 있어요. 다주택자는 줄고 있는데 집합 건물은 지금 늘고 있어요. 이거는 대책이 형편없다는 거예요. 지금 말만 법인 하지 강력하게 때려버려야 돼요. 부동산과 관련 없는 법인들을 왜 키웁니까? 자, 이제 시도별 거래 크게 줄고 신고가도 크게 늘어났다. 이거 상당히 중요한 얘기인데
여기 보시면 서울, 경기도 이게 지금 거래량이에요. 경기도는 엄청 빨간데요. 근데 잘 보시면 뒤로 갈수록 색깔이 연해져요. 여기는 다 연하니까 표가 안 나죠. 여기 보세요. 5천 건인데 1월 달에 지금 2천 건으로 제일 적어요. 서울, 경기도도 2만 건이었던 게 11,000건으로 색깔도 연해졌죠. 이건 인천, 부산, 대구, 대전 할 것 없이 거래량이 엄청나게 줄었어요. 6월 달에. 거래량 줄면 원래 폭락을 해야 정상인데 매물이 잠김이 더 심해. 살려고 하는 사람도 없는데 내놓는 매물이 더 적은 거야. 이게 문제인 거예요. 다주택자 왜 양도세를 세게 때려가지고 매물 안 나오게 하나요? 지금이라도 빨리 폐지시키세요. 중과세. 자, 여기 보시면 시도별 신고가별 추이 이번에 거꾸로 이렇게 거래량은 줄어드는데 신고가는 이제 잡아봐요. 1월 달에서 지금 6월 달에요. 갈수록 서울 진해지죠. 신고가 비율이 55.17로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름으로 갈수록 자꾸 가격이 뛴다 이거죠. 자, 경기도도 보세요. 점점 색깔이 진해지고 있죠. 7%밖에 안 됐던 신고가가 32.3%로 확 늘어났어요. 이거는 인천도 그래요. 확 진해졌죠. 물론 부산이나 대구, 대전, 광역시도 뭐 좀 진해진 것도 있지만 여기는 지방은 좀 비슷해요. 수도권 중심으로 해서 정말 말도 안 되게 거래량은 줄고 있는데 신고가는 늘어난다. 자, 부동산 주간 시세 보시면 알 수 있어요. 이게 0인데 다 0 위에서 놀고 있죠. 지금 보면 전국 조금 빠진 듯 하지만 아직도 뜨겁고 서울 동남권 이거 강남권 제일 최고치를 찍었고 자, 서울도 최고치를 찍었네요. 자, 부동산 원입니다. 이게 이번에 부동산 114도 오르내리락 하면서 또 최고치를 찍었네요. 계속 지금 여름을 향해서 폭등 중이에요. 자, 이제 KB 리브원 조금 빠졌네요. 수도권 전국 빠지고 5대 광역시. 하지만 높은 시세 이게 0이니까 높은 시세에서 다 놀고 있어요. 결론적으로 지금 집값이 여름을 향해서 계속 뜨거워지고 있다. 자, 이재명과 윤석열 이게 지금 서민들 모습이에요. 이 피눈물 흘리게 하지 맙시다. 아니, 지금 서민들 다들 국민이지만 서민들은 하루 먹고 하루 살고 하는 분들 많잖아요. 이런 사람들한테 피눈물 흘리게 하면 안 되죠. 거래 없이 여름 부동산 거품이 커지고 있는데 현 정권이 부동산에 손을 놓은 상황이라 1년간은 계속 오를 가능성이 크므로 이에 대한 개개인의 부동산 매매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다고는 해도 다음 대선 주자들이 부동산을 확실하게 잡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므로 그것까지 염두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